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안도현 시인의 시 집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시에 대한 김대건님의 해설입니다. 네, 단순히 잠자고 머무는 곳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집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안도현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대하여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저 제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볏짚 한 오락이 엮어 얹지 않고 진흙한 톨 물어다 바르지 않고 너나 없이 창문 큰 집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 그만큼 훔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인가. 호구한 날 공중에 떠서 살아가다 보면 내 손으로 땅 위에 집을 한 채 초가 삼간이라도 지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혹시 바람에 찢기고 무너진다 해도 훗날 내 자식 새끼들이 자라면 꽁지깃을 펴고 실패하지 않는 집을 다시 지을 테니까. 시인은 제비만 정성껏 짚는 모습을 통해서 직접 땀 흘려 만드는 그 공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비의 그 정성. 이 시를 바탕으로 김대건님의 해설은 오늘날 집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설을 보면 시인이 보여준 그 자연의 모습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몸에서 실 뽑는 거미라든지 또 진흙 물어나르는 제비, 그리고 또 자연에서 재료 구해다가 이웃들하고 같이 집 짓던 우리 옛날 선조들 모습. 이런 모습하고 지금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더라고요. 대비를 시키는군요. 네, 과거에는 집 짓기 그 자체가 뭐랄까 삶의 과정이었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해설에서 혹시 집장사나 떴다방 이런 말도 언급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설은 그런 용어들이 딱 보여주듯이 집이 이제 투기나 거래의 대상, 그러니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해요. 상품이요? 네, 집장사는 말 그대로 집 사고 팔아서 이익 남기는 사람이고 떴다방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투기성 부동산 중개업소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흔해지면서 이제 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지역이나 평수, 전망 같은 조건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인이 말한 그 창문 큰 집이라는 구절이 이런 세태를 미리 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와, 그러네요. 모두가 그런 공중에 뜬 집만 바라보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해설에서는 그럼 이런 삶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 해설을 보면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쉽게 거처를 옮기는 현대인의 삶을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자꾸 옮겨 심는 식물에 비유해요. 식물이요? 그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에서는 어떤 진정한 안정감이나 가족 간의 깊은 유대 같은 걸 찾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마저 좀 피상적이 되고 고독해지기 쉽다 이렇게 경고하죠. 결국 삶의 중심이 사람이나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그냥 옮겨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럼 해설에서 말하는 좀 이상적인 집,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크기나 가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 그리고 이야기가 배어있는 집. 삶과 이야기요? 네, 주인이 오랫동안 살아서 집이 그 주인을 닮아가고 또 그 안에서 기쁨, 슬픔, 사랑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공간 말이죠. 해설에서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는데요. 이혜인 수녀님 시요? 네, 함께 사는 이들이 나의 집이 되어 나는 다시 집이 되는 평온, 바로 이런 게 진짜 집의 가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생각이나 만남이 오가는 좀 작더라도 따뜻한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거죠. 결국 집이라는 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삶, 그리고 관계 그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오늘 시하고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집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좀 돌아봤어요. 손수 짓던 어떤 정성의 공간에서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이 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삶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핵심은 결국 집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를 담고 내 삶을 반영하는 공간, 이걸 만드는 데 있다는 그런 통찰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이 머무는 그 공간은 당신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한번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해설은 집을 잃어버려서 우리들의 뿌리도 잃어버린 시대라는 좀 아픈 진단을 내리면서도 마지막에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문장으로 끝을 맺어요. 아, 우리 집에서 만나자. 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 이걸 넘어서서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의 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집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